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긍정의 언더우먼 스타마스터 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는 얼굴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라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연합 미팅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중에 거의 다 사업자분들이시죠?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 손들어 보실래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네.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오늘 1시간밖에 없는 시간이라 가지고 제가 좀 이제 제 이야기는 빼고 할까 했는데 짧게 할게요. 그리고 유튜브 강의나 본사 강의에 제 강의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저의 스토리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걸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1시간 안에 많은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 드릴까 싶어요. 일단 저는 엄마로부터 사업을 전달받은 건 맞는데요. 맨 처음에 엄마랑 저랑 둘 다 소비자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제가 먼저 소비자로 시작을 했어요. 엄마가 친구로부터 화장품을 전달받았는데 싸구려라서 못 쓰겠다고 하시면서 처박아 둔 걸 제가 쓰게 됐고, 저는 쓰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제 엄마한테도 제가 이거 써보라고 권하게 됐고, 저희 엄마는 원래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을 쓰시던 분이셨거든요. 악건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화장품을 써보시더니 참 재밌는 건요. 둘 다 똑같이 소비자로 시작했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볼 생각은 1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품 싸고 좋으니까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엄마는 그때 당시 일을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품을 써보더니 본인 발로 본인이 운전을 해서 혼자 대전에 갑니다. 신기하죠? 그런 사람도 나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미나에 스폰서도 없이 혼자 가서 알아보시고, 이걸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저희 엄마의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정말 잘 팔았대요, 처음에. 왜냐면 제품이 워낙 좋고 싸다 보니까 크림 하나에 30만 원대를 쓰시던 분이 10만 원도 안 하는 화장품을 친구들한테 야, 이거 내 크림보다 싼데 정말 좋아 라고 전달을 하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샀던 거예요. 근데 매출이 막 올라가니까 이제 위에 계시던 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매출이 올라오나 봤겠죠. 그래서 석세스 아카데미로 초대하게 되었고, 저희 엄마가 그때 비전을 보고 이거 제대로 한번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시작해서, 저희 엄마는 2010년도부터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전 정말 싫었어요. 엄마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뭐 다들 마찬가지실 거예요.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네트워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싫었어요. 다들 뉴스에서 보면은 나쁘게 말하잖아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뜯어 말리고 싶었는데 제가 말리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 엄마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일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이제 아버지랑 이혼을 하시고 이제 저도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서, 원래는 제가 돈을 벌어서 엄마를 어느 정도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생활비를 드리기가 힘들잖아요. 남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뭔가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 자존심에 또 딸한테 사위도 있는데 돈을 받아서 쓰기 싫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엄마가 그렇게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아버지랑 이혼하시고 되게 우울증이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시집을 앞둔 상황에서도 걱정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를 만나고 180도 바뀐 거예요. 진짜 사람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이제 왜 그랬는지 알았는데,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있으시죠?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내가 희망을 갖는 것이다. 저희 엄마한테도 애터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 미쳐서 하셔가지고 명절에도 사위를 데리고 집에 갔는데 집에 없어요. 그럼 뭐 화를 내요. 왜 왔냐고. 사람 만나러 가야 되는데 왜 왔냐고. 그 정도로 막 미쳐서 애터미를 하셔가지고, 사실 애터미를 하는 내내도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와도 화만 내다 가. 왜냐면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스캔을 쫙 해요. 근데 애터미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 있으면 또 화가 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애터미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제가 듣지를 않으니까 그런 게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3년이나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저는 전직이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멀쩡한 직장을 다니는 딸이랑 사위한테 자꾸 애터미를 알아보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엄마는 애터미를 하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래요. 너가 애터미를 알아보면
애터미 세미나를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너가 학교 선생을 하든 대학 교수를 하든 뭘 하던 간에 회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네 인생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제 귀에는 너 애터미 해, 애터미 해 이렇게밖에 안 들렸어요. 그래서 맨날 엄마랑 싸우고 난 1억을 벌어도 애터미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애터미를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처음엔 좋았죠. 남편이랑 저는 대기업에 다니거나 직장이 탄탄한 남자를 만나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제 직업도 좋으니까. 그래서 남편을 잘 골라서 잘 결혼했죠. 저희 남편은 공영훈 본부장이에요. 나중에 이제 강의를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잘 골라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도 서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노원구에 살고 있었어요. 강남보다는 훨씬 싸잖아요, 집값이. 그런데도 힘들더라고요. 대출을 한 70, 80% 받아서 아파트를 사서 시작을 했어요. 안 그러면은 집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저희 두 명의 월급 중에 한 명의 월급이 아파트 대출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에다가 각종 보험료에다가 이것저것 하고 나니까 사실 크게 남는 돈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이 낳기 전에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어요. 대출금도 갚아 나가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있고 우리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일을 계속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주변에 학교 선생님들 보면 대부분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이를 키워주세요. 제가 고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7시 정도에 출근을 했거든요. 8시부터 수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율학습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7시 반 전에는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7시에 집에서 나갔고, 야자 감독을 하면 11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키우면서 한다는 게 사실상 되게 불가능해요. 뭐 야자 감독 안 하고 담임 선생님 안 한다고 하면 눈치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임신 막 갈 때까지 일을 하다가 아이 낳기 한 달 전부터 쉬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1년만 쉬다가 다시 학교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학교에 가는 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른 할 일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제 월급과 남편의 월급으로 제가 이제 복직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아이 밑으로 들어가는 돈을 넉넉히 쓰기가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아이를 이제 다시 학교에 가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남편 같은 경우도 대학병원에 있기 때문에 당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아이를 낳고 나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힘들게 살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나 애터미 안 해, 애터미 안 해. 1억 벌어도 안 해라고 얘기를 했었겠죠. 어,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도 애터미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엄마는 그때도 여전히 미쳐서 애터미를 하고 계셨었고, 그때가 이제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당시가 엄마가 애터미 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양수가 터져서 제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제 신랑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를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 애 낳을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목요일이었거든요. 우리 목요일 날 어디 가요? 세종시 가잖아요. 지금은 안 가지만 항상 목요일마다 세종시를 갔었죠. 세미나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그리고 근데 세미나를 갔다 와서, 저희 엄마 그때 당시 대구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첫 손주인데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새벽에 운전을 해서 오셨는데, 우리 아이가 그때 양수를 먹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그 상수 인공호흡기를 달고, 좀 위급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이제 나면서 조금 힘들어가지고 양수를 먹어가지고 되게 그런 상황인데 계속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제가 우리 아이를 3월 30일에 낳았어요. 2012년 3월 30일에 낳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가 2012년 3월 하반기에 국장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상상이 가시죠? 마감 날에 내가 애를 낳은 거야. 마감 날인데. 그래서 그때는 애터미를 모르니까 우리 엄마가 왜 저러나 이랬는데, 제가 애터미를 하고 나서 이 모든 3년 동안의 상황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열심히 애터미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3년이란 시간 동안 엄마랑 지지고 싸우면서 엄마가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3년이란 지긋지긋한 시간이, 애터미를 너무나 싫어하는 시간이 흘러갔는데, 참 신기한 건 전 애터미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애터미 제품을 계속 쓰고 있었다는 거.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번 애터미 걸 쓰다가 다른 걸 바꾸면 못 쓰겠더라고요. 애터미 애용자를 만드는 방법은요, 일단 쓰게 만드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쓰게 만드셔야 돼. 근데 이걸 꾸준히 쓴 사람은 다시 다른 거로 돌아갔을 때 알아요. 그때 알아요. 전 좀 둔한 편이거든요. 예민한 분들은 한 번에 알 수 있는데 전 좀 둔한 편이라서 애터미 화장품 쓰다가 제가 제주도에 여행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태평양 화장품 제가 헤라 거 쓰고 있었거든요. 샘플을 들고 갔는데 얼굴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다음부터 화장품 못 바꿔. 애터미 칫솔 한 통 다 쓰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슈퍼에 가서 오랄비를 사왔어요. 근데 이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원래 피가 났었는데 애터미 걸 쓰는 동안 피가 멈췄는데 몰랐던 거야. 둔하니까. 다른 걸 쓰니까 그때 안 거예요. 나 애터미 거 쓰고 피가 안 났었네? 그러니까 칫솔도 못 바꿔. 우리 신랑 샴푸, 린스, 화장품 저보다 더 좋아했어요. 애터미는 싫어했는데 제품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애용자는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3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많은 직업을 알아봤어요. 사업을 해볼까? 커피숍을 해볼까? 호프집을 해볼까? 분식집을 해볼까?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식당 쪽으로 좀 많이 알아봤었어요. 근데 식당도 자본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학원 강사도 해본 적이 있고 공부방도 해본 적이 있는데 학원을 차려볼까? 그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우리 신랑이 내가 이제 다시 학교 그만두고 과외를 할까 하니까 과외가 제가 사실 고액과외 선생이었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두 당 거의 150 정도 받는 굉장히 돈을 잘 벌었었어요. 저는 학교 들어가서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월급이었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과외할 때는 1,000만 원 넘게 벌었는데 학교 선생 하면서 300 겨우 벌었거든요. 그것도 막 방과 후까지 다 해서 정말 박봉이라고 생각했어요. 학교 선생이. 처음부터 학교 선생님 하신 분들은 아니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크게 돈을 벌었었기 때문에 다시 과외를 할까 했더니 우리 신랑이 너가 과외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40, 50이 돼도 네가 50이 돼도 과외 선생을 써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평생 직장이 될 수 없겠다. 그리고 또 과외나 학원이나 공부방 같은 경우는 수입이 되게 들쑥날쑥해요. 수능 끝나면 일단 싹 빠지잖아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두 달은 수입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학생들을 모집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고 안정적인 그런 수입을 찾다가 딱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고민을 하다 우리 서울을 뜨자.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수입을 늘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 신랑이 병원 생활을 되게 많이 힘들어했어요. 진짜 정말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병원을 취직하면 한 순간부터 웃음을 잃었어.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난 당신이 웃지 않으면 같이 살지를 못하겠다. 전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기운을 옆에서 자꾸 뿜어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제가 긍정으로 바꿔주려고 해도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어요. 진짜 이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나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사표를 써준 적도 있어요. 사표 내라. 자기가 애를 키워라. 내가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싫었나 보더라고요. 사표를 안 내고 자기가 그래도 가장인데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많은 얘기 끝에 우리 서울 생활을 정리하자. 우리 둘 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지방에 가도 충분히 취직할 수 있고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리고 집값이 좀 더 싼 곳에 가서 둘 다 돈을 벌면 한 명 월급이라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 먹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네 남편을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어떻게 150대 1을 뚫고 취직을 한 거거든요. 그 직장을 그만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했죠. 어머니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저는 웃음을 잃은 남편이랑 살고 싶지 않은데 어머니는 아들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불행하길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돈보다 중요한 건 행복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 남편 돈 못 번다고 무시 안 할 자신 있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를 뭘로 보시고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설득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엄마가 바로 애터미 세미나를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한테 사표를 써도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석세스 세미나를 갔다 오면 사표 쓰는 걸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은 애터미를 하려고 간 게 아니라 사표를 내고 싶어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갔다 온 거예요. 그게 이제 2013년 1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박정수 임페리얼님이 크라운 마스터 승급하던 때예요. 우리 애터미 1호 크라운 마스터죠. 우리 신랑이 그때는 속리산에서밖에 안 했어, 석세스를. 속리산을 갔다 왔는데 내가 어땠어? 어땠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몰라, 못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못 들었어? 이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앉아있을 데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텀이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라고 물어보니까 그 눈이 오는 속리산에 추워 죽겠는데 70대, 80대 할머니들도 걸음마 보조기를 끌고 오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 7천 명 정도가 왔대요, 그때. 근데 강당에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막 근데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 강당에서 삐집고 들어가서 서가지고 무대를 보려고 하는데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들었으니까 뭔진 모르는 거야. 그리고 3억 받는 걸 봤어. 그래서 그때부터 저랑 신랑이랑 이제 VOD를 그때는 영상이 몇 개 없었어요. 제가 맨 처음 봤던 게 김성심, 지금은 크라운 마스터님이죠. 그땐 본부장님이셨어요. 김성심 크라운 마스터 노래방 아줌마.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말씀하시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엄청 열정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왕처럼 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아, 이런 분도 성공하시구나. 그다음 제가 두 번째로 들었던 강의가 임병구 크라운 마스터님.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이셨어요. 그분의 오토 판매사 자격증이라는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거기에 꽂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제가 오늘 교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보다 더 좋은 자격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이게 뭐지? 교사 자격증보다 더 좋은 거라고? 그런데 그 강의를 듣고 나니까 결론은 교사 자격증은 상속이 안 돼요. 근데 오토 판매사 자격증은 상속이 돼. 그리고 교사는요, 30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야 나중에 200만 원 연금 나오는데, 그 오토 판매사 자격증은 내가 열심히만 하면 1년, 2년, 3년 안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나오는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듣고 나서 엄마가 이제 원데이 세미나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가 7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여서 제가 못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 번만 와서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서울에 그때 서울에 이제 세종시 원데이 세미나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세미나가 생겼다고 이제 가까우니까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한테 잠깐 맡겨놓고 나 잠깐만 갔다 올게 1시간만 봐줘 이러고서는 일단 갔어요. 1시간만 어떻게 봐줘?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왕복 시간만 1시간인데 일단 맡겨놓고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 그래서 내가 도착하자마자,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우리 1시간 맡겨놓고 왔어. 이러니까 엄마가, 그럼 조금만 듣다 가라고. 그래서 이제 딱 앉았는데, 그때 환영사를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님, 그때 당시는 총장님이셨어요. 로얄 마스터님.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스피치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못생긴 할머니도 한 달에 애터미 화장품 가지고 5천만 원 법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될 사람은 믿어진다니까 확 와닿는 거예요, 그게. 야, 할머니도 5천만 원 버는데 나는 이거 너무 쉽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장님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막 더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회장님 강의를 계속 다 듣고 있었어. 근데 이제 엄마가 와서 너 집에 가야 된다며 안 가?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고 더 듣고 있는데 그 다음 강의가 이제 지금은 이성현 박사님 강의가 영상으로밖에 없는데 이성현 박사님 강의였어요. 제가 그때 확실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알았어요. 이성현 박사님께서 이제 그때는 인문학 강의보다 경제학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경제학적으로 경제학 교재에 실린 거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풀어주셨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뭔가 일을 찾고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 일반 사업을 되게 망설였던 이유는 첫 번째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 자본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만약에 자본을 들여도 성공한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시장 조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삼겹살집, 호프집, 빵집 돌아다니면서 사장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장사 잘 되지 않으세요? 근데 다들 하는 소리가 아유 이래도 남는 거 없어요. 그리고 다들 몸이 아프대. 그걸 보면서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팔이 날리는 것도 많잖아요. 폐업되는 것도 많고. 그걸 보면서 내가 자본금을 투자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 애터미는 초기 자본이 많이 투자가 되지 않으니까 망해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져야 본전인데 잘하면 대박.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세요. 당연히 해야죠. 안 하면 바보.
그래서 제가 세미나 딱 듣고 와서 저희 남편은 뭘 이렇게 결정을 빨리 하는 그 스타일이 아니에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완벽주의자예요,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되게 깐깐하고 완벽주의자처럼 알고 계시는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전 약간 되게 많이 덜렁덜렁거리고 약간 단무지 스타일이에요. 단순 무식지라. 일단은 되게 단순해요. 못 고치면 그냥 해. 실패하든 말든 그냥 하고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고민이 별로 없어요. 뭐 물건 살 때도 막 질러. 그래서 이제 우리 신랑이 사기도 잘 당해요. 귀가 얇아가지고. 그래서 너는 5만 원치 이상 되는 물건 살 때 나한테 물어보고 사라 할 정도로 누구한테 이제 되게 잘 넘어가요. 잘 믿어요, 사람을. 근데 우리 신랑은 굉장히 꼼꼼하고 신중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먼저 석세스 아카데미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알아보고 있는 거야, 그때도. 근데 제가 딱 세미나 갔다 와서 우리 신랑한테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으로 이사 가서 산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거는 학교 선생, 병원인데 자기 병원이 계속 하고 싶지 않지 않냐. 그리고 월급쟁이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저희 신랑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희 신랑은 사업가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월급쟁이는 부자로는 못 살아. 이 얘기를 항상 저한테 했었거든요. 저는 월급쟁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잘 몰랐는데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랑이. 그래서 어차피 월급쟁이로는 우리 인생을 바꾸진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 들면 40, 50이 돼서 뭔가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 수 있다. 그때 당시 제가 32살의 나이였거든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한번 1년만 투자해보자. 1년 해보고 아니면 안 하면 되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 선생이랑 대학병원은 그때도 다시 들어갈 수 있어. 왜냐면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신랑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신랑도 제가 막 밀어붙이니까 병원을 정말 그만두고 싶었나 봐요. 사표를 딱 내던지고 이제 엄마가 애터미를 하고 싶으면 대구로 이사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원래 애터미 하기 전에도 대구로 이사를 가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가족 이제 저희 시댁도 대구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대구를 가서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로 이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엄마는 대구로 이사 오라고 한 이유는 시스템 때문에 교육을 너가 계속 들을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멀리 있으면 그게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사 와서 센터 출근 맨날 해. 그리고 세미나 매주 세미나 다녀야 돼. 이게 엄마가 이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애터미를 하는 대신 꼭 지켜야 될 거. 석세스 세미나 무조건 가기, 원데이 세미나 무조건 가기, 센터 출근 매일 하기. 이게 이제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엄마가 저희한테. 그리고 저희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대구로 이사를 가서 이제 애터미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제가 애터미를 시작한 이유는 저는 확실해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당장 먹고 사는 거는 사실 문제는 없었어요. 먹고 살 수는 있었어. 근데 먹고 살기만 하는 거지. 그 이상은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책 한 지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고, 해외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럼 나중에 우리 아이가 커서 대학교 등록금은 지금도 내줄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대학교 등록금이 없다던가, 뭐 우리 아이가 힘들어진다던가, 뭔가 내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그냥 겨우 밥만 먹고 사는. 사실 우리 신랑이랑 외식 한번 할 때도 싸웠거든요. 소고기집 갔다가 소고기 값이 너무 비싸서 내가 그냥 나가자고 한 적이 있어요. 남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먹자고. 근데 여자들은 왜 생활비가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정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도 자꾸 무슨 일이 터지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고 치과 치료 받을 일이 생기고 아이가 아프고 자꾸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니까 모아놓으면 없어지고 모아놓으면 없어지고 돈을 모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신랑이 치과 치료 받으면서 한 600이 깨진 적이 있어요. 그때 차를 팔았죠. 카드값을 갚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걱정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남편이 뭐 대기업에 다니거나 주변에 괜찮은 직장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여유롭진 않아요. 제 주변에도 의사, 뭐 대기업 다니는 분들, 변호사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떵떵거리고 잘 사는 친구들은 손에 꼽아요. 의사인 친구도 항상 돈 걱정하면서 내 친구가 의사 마누라인데 웅진을 해요. 부업으로 애터미를 해요. 웅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본인은 또 의사 마누라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기는 교육 때문에 웅진에 나가는 거지, 웅진 돈 벌려고 나가는 게 아니래. 그리고 애터미도 물건을 쓰는 거지 부업하는 게 아니래. 그 정형외과 의사 와이프인데 그래요. 근데 정형외과 의사 연봉이 1억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큰 병원이 아니라 준종합병원에 있거든요. 9천만 원 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연봉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의사들이 일하는 거에 비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과장급 되면은 이제 연봉 1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저것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면은 사실 뭐 집에 가져가는 거 600 정도?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아이들 학원 뭐 아이들 하나면은 괜찮아요. 애가 둘 이상 되면은 힘들어요.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제가 지금 한 달에 2,500 정도 버는데 여유롭지 않아요. 아니, 물론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쓰고 싶은 대로 막 쓰고 살아. 남진 않아요. 막 쓰니까. 회장님 말이 딱 맞아. 막 쓰고도 여유 있으면 3천만 원 넘게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일을 하면서 더 아이 엄마들 보면은 진짜 정말 더 권하고 싶어요. 사실 뭐 5, 60대 이상 분들은 아이들도 다 컸고 아닌가 제가 아직 5, 60대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돈 들어갈 일이 덜 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더 많나요? 근데 아니래요. 그런데 아이를 막 키우고 있는 분들은 제일 마음 아픈 게 우리 아이한테 무언가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거. 그리고 아이가 하고자 하는데 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그거 말고 딴 거 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없는 아이들은 참 답이 안 나오지만 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엄마가 지원을 못 해주는 거는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가 제 꿈을 많이 포기하면서 살았거든요. 제 동생, 우리 집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장녀다 보니까는 좀 책임감도 많고 아무도 나한테 희생하라고 안 했는데 그렇게 살았었는데 우리 아이도 아이만큼은 내가 정말 모든 거를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고 그래서 무언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감사해요. 지금이 아닌 7년 전에 애터미를 선택한 게 정말 감사를 하고, 저희는 애터미를 시작하고 두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사업적 위기가 아니라 저와 저희 신랑의, 그러니까 첫 번째 위기는 제가 중간에 전 둘째 계획이 없었어요. 계속 애터미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2년이 안 돼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고 3년이 안 돼서 로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제가 리더스 클럽 들어가고 한 반년 정도 됐을 땐가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그 다들 무슨 이제 뭐 인공수정 이런 거 한 줄 아시는데 전 둘째 계획이 없었는데 임신인 줄도 몰랐어요. 2달 동안. 임신 계획이 없었고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검사를 했더니 임신 테스트키를 했더니 임신이 나온 거여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임신이 될 리가 없는데 이러고서는 병원에 갔는데 쌍둥이라 그러는 거예요. 더 놀랬죠. 사실 정말 좀 막막했어요. 좀 그래서 신랑이랑도 싸웠어요. 어떡할 거냐고 지금 우리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신랑이 제가 쌍둥이 임신하고 7개월쯤 됐을 때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원래 좀 이제 그 허리가 안 좋았었거든요. 군대에서 다쳐서. 그래서 119 실려가서 그 긴급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둘 다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걱정을 했죠. 아, 우리 이렇게 둘 다 병원에 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정말 놀랍게도 통장에 1,000만 원 이상이 계속 매달 찍히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진짜 일을 안 하는데 돈이 나올까? 일을 안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빨리 복귀를 했던 게,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2달 입원해 있고, 조기 진통이 와서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통 억제제 맞으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8개월 만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감사하게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다들 이제 코출만 달고 인큐베이터 안 들어가고 퇴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애터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허리랑 손목이랑 발목이 좀 안 좋아요. 그때 어르신들 말 들을 걸 이러면 안 된다고 저한테 막 그랬거든요. 나중에 손목 발목 다 나간다고 했는데 괜찮아요. 그때 쉬면 돼요. 이러면서 제가 막 왜냐면은 그 병원에 있는 2달이랑 또 나와서 조리를 하는 한 달 동안 3개월 동안 파트너들이 자꾸 이렇게 다운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빨리 안 나왔으면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 있는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좀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항상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극복해내느냐. 그리고 긍정적으로 극복이 안 되면 인내라도 하셔야 돼요. 저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기도로 되게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수술을 하고 3개월 정도는 30분 이상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세미나를 가서도 30분 앉아 있다가 섰다가 30분 앉아 있다가 섰다가 세미나 가는 동안 차에서도 이제 30분마다 휴게소 들리면서 쉬는 거예요. 안 가진 않아요. 저희는 무조건 가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애터미의 진짜 감사함을 알았고 두 번째는 이번 코로나 시즌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매출이 많이 떨어진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특히 소실적 매출이 정말 많이 올라서 지금은 대소실이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제가 600대 600을 항상 넘고 2000대 2000은 안 되거든요. 근데 2000대 2000에 가까운 600대 600이에요. 원래는 겨우 600대 600 맞는 왔다 갔다 600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니까 거의 배로 상승을 한 거죠, 매출이.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소실적 그룹에 해외 라인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왜 해외 라인이 코로나 때 더 잘 됐을까요? 해외 가본 적도 없는데 코로나 동안 비행기 다 막혔는데 이유가 뭔 것 같은지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한국 매출은요 오히려 처음에 좀 주춤했어요. 떨어졌어. 지금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왜 한국 매출은 떨어지는데 호주 매출은 올라갈까? 그리고 호주 말고도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해외 매출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유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한국은 시스템이 너무 많았어. 오프라인 시스템 너무 많고 센터 맨날 출근하고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그 모든 게 딱 막히니까 멘붕이 온 거야, 사람들이. 시스템 없는데 어떡하지? 사실 우리가 줌 미팅이나 본사 온라인 시스템이 자리 잡기까지 한두 달이 걸렸잖아요. 그 시스템이 없는 기간 동안 쉬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유, 이참에 잘 됐다. 열심히 했는데 힘드니까 좀 쉬자 하신 분도 계셨을 거야.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시스템만 나오면 성공한다고 시스템에 나오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 파트너들 보니까 시스템 없는 그 기간 동안 스스로를 잘 끌어올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시스템에서 동기부여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시스템이 없으니까 자꾸 부정이 들어와.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해외는 원래 시스템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 그래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지역마다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뭐 A 지역 예를 들어서 호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멜번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퍼스에서 멜번으로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를 4시간을 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세미나를 다 다니겠어요. 원데이 세미나 그것도 지역에서 한 달에 한 번 해요. 2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지역에서만 세미나를 하면 2달, 3달에 한 번 세미나를 할 수도 있는 거야. 게다가 센터도 멀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래서 이제 센터에 모이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열정이 있지 않는 이상 한두 시간 걸려서 운전해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착착착착 복제가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온라인 시스템이 활발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시스템을 자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영상 미팅을 많이 했었지만 줌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페이스북으로 많이 썼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거의 강의를 전달하는 식으로 많이 했지 소통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줌이 생기면서 소통이 되면서 해외 분들하고 미팅을 너무 자주 하게 된 거야. 과거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 할 정도로 줌을 이용해서 해외분들하고 많은 상담 강의와 미팅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분들이 시스템에 많이 노출이 돼서 제 생각에는 더 성장한 게 아닌가. 결국 정답은 시스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고요. 시스템에 있으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은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시스템을 기본으로 타면서 여러분들이 행동할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이제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얼굴이랑 같이 보이시죠? 고급 스킬이에요. 자, 여러분,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쉽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표시해보세요. 난 애터미를 통해 성공하고 싶다. 네. 거의 다 손을 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애터미 어떻게 해요? 보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나는 애터미 해야 되나?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가끔 이런 분 있어요. 열심히 출근하면서 세미나 다니시는데
어느 순간 근데 본부장님은 애터미 왜 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명이. 그래서 그걸 그럼 사장님은 왜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가 없어요. 제가 항상 인생신화를 쓰고 왜 인생신화를 써오라 그러면 맨날 안 써와. 나는 이분이 왜가 없어서 안 쓰는 줄 몰랐어요. 그냥 왜 쓰라 그래도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는 내가 맨날 인생신화를 써오라 그러고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나 봐. 근데 자기가 꿈이 없었던 것 같대요. 그래서 근데 그럼 도대체 애터미를 왜 하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냥 네트워크의 비전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하고 싶었는데 네트워크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대. 근데 그분이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애도 하나고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벌어다 줘.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뭔가 성공에 대한 간절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뭔가 명단 작성하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하기 전에 이거부터 찾으세요. 왜냐면 그분이 왜가 없다 보니까 열심히 회원가입 시키고 일을 하는데 재밌어 해 그거를. 근데 그러다가 누구한테 거절을 딱 받으면 며칠 연락이 없는 거예요. 잠수 타. 그러니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아, 내가 이런 취급 당하면서까지 애터미 해야 돼? 이 생각이 그 순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왜 애터미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해도 어떤 취급을 당해도 여기서 견뎌낼 이유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애터미로 성공하고 싶으신가? 그냥 성공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이거는 다 있어요. 세상에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그냥 잘 살고 싶어요. 이거는요, 꿈이에요. 그게 아니라 명확한 이유, 아주 간절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저는 잘 살고 싶은 이유가 우리 아이 때문이 가장 커서 첫 번째 우리 아이 때문, 두 번째 우리 남편 때문. 전 저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요,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 별명이 긍정의 원더우먼이잖아요. 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500이 필요하면 500을 벌고 1000이 필요하면 1000을 벌었어요. 벌 일을 찾아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밤을 새서 일을 해서라도 벌어요. 저는 좀 그리고 힘들어하지 않아. 왜냐면 제가 1,000만 원이 필요해서 1,000만 원을 벌었던 이유도 내 동생 학비랑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죠. 내가 돈을 벌어서 그걸 해주는 거에 대해 굉장히 저는 값어치를 느끼고 행복했기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간절한 이유가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커. 그걸 위해서 힘든 거는 이겨내야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만 힘들면 집에 가버려. 조금만 힘들면 애터미 못 해먹겠대. 부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부정을 많이 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간절한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정말 간절하게 애터미를 하고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분들은 제가 집에 가시라 그래요. 시간 낭비라고. 나 애터미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은 딴 거 하세요. 아니면 스트레스 가끔 그런 분 계셔.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노후 대책으로 자긴 천천히 할 거예요. 라는 분 계세요. 그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천천히 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데 자꾸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지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왜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만요. 그 다음, 내가 왜를 찾은 다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잖아요. 이게 가장 궁금하신 거죠, 사실은. 저도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세미나 열심히 다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미나를 이제 처음에는 2013년 2월에 저희가 사표를 내고 3월에 대구에 이사를 와서 그때 우리 아이가 12개월이 채 안 됐을 때니까 3월 30일생이니까 저는 아이 어린이집 적응을 시키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애터미 할 생각 그때는 처음에 했는데 엄마가 안 된대요. 애 키우래요. 나보고. 그래서 남편이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저희 신랑이 센터에 출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센터에 출근하고 집에 왔는데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한숨을 쉬어. 왜 그랬을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걸 거예요. 애터미 자신 있게 시작하려고 마음 딱 결단하고 딱 나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매뉴얼이 없어요. 애터미 매뉴얼이 없어요. 근데
머리가 막 돌아가시는 분들 아니면 행동이 앞서시는 분들은 뭔가를 해. 가입을 시키든 뭘 하든 뭔가를 하는데 저희 신랑의 성향이 완벽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뭔가 확신이 서야 하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는 거야. 센터 출근을 하고 있고 원데이 세미나도 가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야. 출근했다 집에 오고 출근했다 집에 오고 이런다고 돈이 되나?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열심히 제가 저는 이제 센터 출근 안 하고 이제 아이 어린이집 맡기고 그 잠깐 적응 기간에는 한두 시간밖에 못 맡기거든요. 그 한두 시간 동안 맨날 회원가입을 시키러 다녔어요. 근데 제가 대구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평생 서울에 살다가 대구에 이사 왔는데 물론 저희 가족들이 대구에 살고 있긴 했지만 저희 엄마가 이미 가입을 다 시켜놨어요. 그런데 한 명만 내 밑에 달아놓고 나머지는 내 형제 라인에 달아놨어. 우리 엄마 우측에. 그래서 저는요, 한 명 빼고는 저희 가족들이 사업을 많이 하는데, 다 리더스도 있고 로열도 있어요. 다 저랑 형제 라인이에요. 한 명만, 다행히 제 밑에 있는 한 명이 리더스긴 한데, 제 엄마 우측에 있는 분들이 다 저랑 형제 라인이에요. 사촌 언니고, 이제 가족들이 다 형제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쨌든 이미 다 가입을 시켜놔서 가입할 가족들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시댁 식구가 있었죠. 그래서 맨날 시어머니를 쫓아다니면서 사람 좀 소개시켜주세요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창피했나 봐. 너 어디 가서 네가 애터미 한다고 하지 말아라. 니네 엄마가 한다고 해라.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직장 그만두고 하는 게 걱정은 되니까 또 소개는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가입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떡볶이집, 김밥집, 집 앞에 동네 돌아다니면서 애터미 아세요? 회원가입 좀 하실래요?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신랑은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다행이죠. 부부는 한 코드. 잘하는 거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이 자꾸 힘 빠지는 소리를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4월부터 출근을 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출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출근한 지 며칠 안 됐을 때 어떤 강의를 들었냐면 성공의 8단계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센터에 최규정 총장님이셨어요. 그때. 지금은 단장님이신데 저희 모든 분들의 여기서 최규정 단장님 스폰서가 아닌 분도 계실 거지만 어쨌든 7번이니까 저한테는 스폰서죠. 엄청 높은 저는 이더그 임페리얼님 아래쪽이니까 그 5,000번 이상 분들은 쭉 그 위로는 다 저한테 스폰서 분들이세요. 어쨌든 최기정 단장님이 오셔서 시대의 흐름 강의를 해주시고 성공의 8단계를 최기정 단장님이 한 게 아니라 저희와 형제 라인인 최기정 단장님의 소실적에 계신 최우숙 본부장님이 하셨어요. 그때 당시도 본부장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리더스는 나중에 들어오셨는데 최우숙 본부장님이 16번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로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 그분이 성공의 8단계 강의를 쭉 해주시는데 확 꽂혔어요. 이거다. 이거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를 맨 처음 저한테 성공의 8단계를 알려준 게 최우숙 본부장님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엄마 그러더라고요. 내가 명단 작성 종이 있으면 달라고 이러니까 너는 엄마가 그렇게 성공의 8단계 얘기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스폰서들이 얘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야. 이게 확 안 꽂히는 거. 근데 강의 중에 많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마 오늘 강의 듣고 스폰서님들한테 김은혜 본부장님 강의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 스폰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맨날 내가 하는 얘기랑 똑같이 하던데. 내 파트너들도 그래. 여러분들은 제 강의 들으면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자주 상담하는 파트너들은 잔소리야. 그러니까 옆에 다른 형제 라인 리더가 와서 막 강의하면 오늘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맨날 내가 하는 얘기 똑같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집밥을 먹다가 한번 외식을 하면 맛있다고. 그런데 집밥이 많이 그리운 편이에요. 여러분 집밥을 건강하게 잘 드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성공의 8단계를 그때부터 이거다 싶어가지고 성공의 8단계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의 8단계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공의 8단계대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제가 리더스 클럽에 굉장히 빨리 들어갔죠. 저는 그 강의를 듣자마자 파트너가 있긴 있었죠. 있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센터에 뭐 사업자 강의나 성공의 8단계 이런 강의가 없었어요. 그냥 저희 센터에 그 당시에 저희 엄마가 50대셨고, 엄마 파트너들이 60대, 50대 후반 60대셨고, 이제, 그래서 거의 강의하는 분들이 60대. 그래서 제가 이제 60대 기초사업 설명회를 맨날 듣고 있었는데, 센터에 출근하고 원데이 세미나를 가보고 제가 5월에 석세스 세미나를 처음 갔는데, 세미나를 다녀보니까,
제품 강의나가 되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품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사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애가 제품 강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네가 뭘 제품 강의를 하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리고 오토 판매사여야지 제품 강의를 해야 된대요. 처음에는 엄마가 강의를 안 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나 지난달에도 유지하고 이번 달에도 유지할 거니까 오토 판매사예요. 저는 시작하자마자 판매사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시켰어요, 저한테. 제가 4월에 출근해서 4월 하반기에 판매사 유지가 아니죠.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수학 선생이었잖아요. 마케팅 플랜을 듣는데 후원 수당이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맞으면 후원 수당은 8번이 나오는데 직급 수당은 또 주잖아요. 근데 250만 포인트를 한 달 동안 받아. 그럼 직급 수당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물건을 팔 건데 내가 한 달 동안 팔지 두 달 동안 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어쨌든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그만큼은 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이왕 그럴 거면 보름 동안 물건을 사놓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팔자.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50만 원이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마케팅 플랜을 듣자마자 4월 하반기에 물건을 막 샀어요. 판매사의 조건에 맞게. 근데 우리 집에 없는 물건을 채워놓으니까 판매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5월 상반기에. 그때는 막 팔면서 갔죠. 막 팔면서 갔는데 집에 물건을 한 2개씩은 놔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때 물건이 몇 개 없었어요. 한 20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물건을 이렇게 2개씩 놔두고 또 이제 판매사로 도전을 하다 보니까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제가 하고 있었잖아요. 명단 작성을 하고 나서 명단에 있는 사람들 전화를 다 돌렸죠. 그래서 언니, 안 친한 언니한테, 조리원에서 한 번 만난 언니한테, 서울에 있는 언니죠. 서울에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나 애 낳고 얼마 안 됐는데 나 다시 일 시작했어. 그 언니가 요리사였거든요. 힘들겠다. 힘들어 죽겠어. 언니 내가 몸에 힘들면 진짜 기가 막힌 거 알았는데 언니 나 요즘에 대구 와서 사업하잖아요. 뭔데? 이러는 거여서 네 박스 사면 사요. 싸요. 해모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힘들다고 하는데 8박스 보내봐. 이런 식으로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는 물건을 잘 파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 언니랑 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판매사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자존심이고 뭐고 연락 한 번도 안 했던 사람한테 막 연락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정말 재밌는 건 그렇게 안 친한 언니는 저한테 물건을 사줬는데 정말 대학원, 대학교 다닐 때 나랑 진짜 친했다고 한 친구는 내가 서울까지 찾아가서 6종, 4종 해모임을 판 것도 아니고 선물로 줬어. 이거 써보고 네 팔자주름이 없어지면 회원가입 좀 해주라. 그리고 왔는데 연락이 끊긴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 제가 그때 느낀 게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 막 했더니 엄마가 원래 엄마 그랬잖아. 애터미 하다 보면 네 인간관계가 정리될 거라고.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거든요. 걔는 어차피 너를 진짜 친구로 생각 안 한 거야. 근데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친구라면 회원가입은 안 해줄 망정 욕을 하지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잖아요. 전 정말 대학원 때 가장 단짝이라고 생각했던 친구였거든요. 아직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수학 교육을 전공했잖아요. 얘네들이 깐깐해요. 꽉 막혔어. 소문이 쫙 났어. 대학원 애들은 나한테 연락을 안 받아. 버렸어요. 어차피 필요 없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 같은 경우는 욕을 하더라고요. 너 지금 나한테 물건 팔려고 전화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들이 더 힘들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사업 시작하고, 이제 그 가족들한테 정말 그런 취급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가족들도 엄마를 정말 많이 힘들게 했었는데, 원래 가까운 사람들이 더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직급 유지하고 도전을 하면서 제품을 팔러 다녔죠.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제가 또 다른 제가 어디에 뭐 이더구 임페리얼 그때는 이제 이더구 총장님이셨어요. 어디에 김현수 총장님이 왔다. 이더구 총장님이 왔다. 다른 센터에. 그러면 전 무조건 가서 강의를 들었어요. 대구는 물론 솔직히 처음에는 파트너가 많지 않으니까 안 바쁘잖아요. 맞잖아요. 나 혼자 어디를 다니는 거 아니면 크게 바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안, 뭐 서울 이렇게 종로센터 그때 당시 천안의 동남센터 이런 데 누가 명당사가 온다 그러면은 막 가서 들었어요. 저는 강의를. 근데 다른 센터로 이렇게 가보니까 라인 미팅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스케줄에.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우리 센터는 라인 미팅이 없었거든요. 엄마 라인 미팅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유, 나도 라인 미팅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라인 미팅 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엄마가 못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 미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엄마가 성공의 8단계로 해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파트너가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좌측에는 저보다 먼저 나와 있는 파트너가 좀 있었고 소실적에 이제 한 명 파트너가 있어요. 한 명. 파트너라고도 하기도 뭐해요. 그때 막 시작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 그래서 제가 라인 미팅을 딱 하니까 이제 대실적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그때 당시 대실적이죠. 좌측. 이제 저보다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안 들어와. 왜? 내가 지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내가 지 미팅을 왜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내 소유적 파트너 한 명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라인 미팅을. 근데 성공의 8단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저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성공의 8단계를 실천하고 제가 실천한 걸 얘기를 해주고 파트너한테도 숙제를 내주고 그냥 안 해와 파트너가. 숙제를 내줬는데 안 해와. 그러면 그냥 나 혼자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 여러분들이 뭔가를 진행을 해나가고 싶으면 대부분 제 중간 리더분들이 걸리는 게 자꾸 파트너를 쪼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제가 제일 답답한 거는 파트너는 안 하는 게 당연해요. 아, 물론 나를 능가하는 파트너가 나올 수도 있지. 아이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아이 키워보면 책 읽어라, 공부해라 하면 해요? 안 하지? 동기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내 파트너가 성공의 8단계대로 안 하는 이유는 시스템에 안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애터미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래. 자꾸 비전이 있고 사업한대. 아니에요. 저는 시스템에 나오는 거로 판단해요. 저 애터미 사업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센터 오라는데 안 와. 저는 그러면 열심히 할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는 얘기해줘요. 이거는 정답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공자들을 통해서 입증이 이미 된 거예요. 그건 기본.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뭐라도 하겠죠. 성공의 8단계대로 하면 성공한다고 이더그 임페리얼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이더그 임페리얼님이 초창기, 요즘에 에이코리스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초창기 강의 때 애터미 사업 하는 방법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사 강의 때 항상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답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지금은 에이코 리스트를 하죠. 그때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세미나 때마다 말씀하셨어. 전 사실 이더그 임페리얼님이랑 개인적으로 스폰서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연락하면서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더그 임페리얼님 강의에 꽂혀가지고 그분이 성공의 8단계랑 오토 판매사 강의를 100번씩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공의 8단계를 외울 때까지 들으래요. 그래서 맨날 들었어요. 성공의 8단계랑 오토 판매사만.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 가서 이덕우 임페리얼 강의하실 때 애터미 사업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맨날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만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그러면 오 저기 성공하겠네 박수 맨날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세미나 때 항상 이제 애프터를 하시면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강의 끝나고 이제 사나 전부 다 모아서 애프터를 하시고 하세요. 이제 본인 그러니까 엄청 많겠죠. 사람들이 막 몇천 명 거의 다 세미나의 반이 이더고 임페리얼님 파트너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든 맨 앞에 가서 앉아. 근데 나중에 제가 유석영 총장님 딸이라는 걸 알고 전혀는 성공하겠네. 맨날 이러던 것 같더라고 이더고 임페리얼님. 전혀는 성공하겠네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대로 하면 성공한다라고 리더들이 얘기를 하면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빨리 성공한 첫 번째 이유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꿈과 목표 설정.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게 왜 해야 되는지. 단순히 나 잘 살고 싶어,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좋은 차 타고 싶어. 이건 꿈이에요. 그걸 언제까지 이루고자 하는 게 바로 목표입니다.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나는 1,000만 원을 언제까지 벌 것이다. 제가 리더스 클럽에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목표가 2년 안에 월천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토 판매사가 1년 동안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리더스 클럽은 2년 안에 들어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오토 판매사가 굉장히 느리게 됐어요. 열심히 한 거 치고. 물론 오토 판매사라고 얘기하고 다녔죠. 왜? 수동으로 판매사 유지는 계속했으니까. 하지만 제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오토가 된 거는 사실 정확히 언젠지는 몰라요. 왜냐면 저는 끊임없이 판매사 유지를 썼고 판매사 유지가 쉬워졌을 때부터는 전 무조건 다이아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언제 오토가 된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저보다 제 좌측에 있는 파트너들이 제가 나오고 나서 저희 사촌 언니가 나오고
이제 박주영 정나리 본부장이 저희 엄마 친구 딸이에요, 나리가. 박주영 정나리 본부장이 나오고 하면서 이분들이 저보다 먼저 오토가 됐어요. 저보다 늦게 나왔는데. 저보다 먼저 오토가 돼서 사실 한쪽이 탄탄해졌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걸 보면서 힘이 빠진 적도 있어요. 나는 왜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내가 진짜 능력이 없나? 많은 분들이 제가 되게 능력이 많아서 성공한 줄 알아요. 저 진짜 초대를 너무너무 못했고요. 제가 얼마나 초대를 못했으면 너무 맨 처음 나온 내 파트너 하나도 걔도 초대를 못해. 그래서 둘이 맨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너무너무 초대를 못해가지고 근데 초대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다행히 전 좌측 그룹이 탄탄해서 근데 좌측 그룹이 탄탄한데 좌측 그룹에서 많이 초대되는 거 보면 더 기가 죽어. 내가 스폰서인데 스폰서가 너무 보여줄 게 없는 거야. 파트너들한테.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파트너들한테 좌측에 있는 파트너들한테 얘기했던 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강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열심히 강의한 것도 있는데 그거로라도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뭐 저 매출도 많이 올랐는데 포인트를 내려드리겠어요. 뭐 내 거 초대도 못하는데 내 소실적 초대도 못하는데 회원가입을 해주겠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강의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죽 초대를 못하면 제가 이제 한번 전단지를 쭉 돌리고 센터에 2시에 강의가 있어서 오고 있는데 지하철역에 웬 할머니가 그때 한여름이었어요. 이렇게 그늘에 이러고 앉아 계시더라고. 한 80대 돼 보이는 할머니들 이빨도 다 빠지고 몸빼바지 입으시고 이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더우세요? 그러니까 덥대서 제가 시원한 거 드릴 테니까 우리 시원한 데 가실래요? 이러고 초대한 적이 있어요. 센터에 데려와서 앞에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디서 저런 사람을 데려왔냐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 혹시 알아? 저 사람 아들이 우리 치약서 보고 전화 올지 혹시 알아? 이러면서 제가 앉혀놨는데 그리고 시원한 커피를 타드리고 강의를 들으라고 했더니 계속 조시는 거야. 강의 내내.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할머니 회원가입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회원가입 하는데 그때는 계좌번호를 넣어야 됐어요. 근데 본인 계좌번호를 몰라. 못 외워.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제 전화번호만 저장해 드리고 이제 보냈어요. 혹시 이제 치약 취소 선물 드리면서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했는데 연락은 안 왔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초대하고 싶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능력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판매사 유지를 했어요. 계속. 왜냐면은 파트너가 나보다 먼저 오토 판매사가 됐는데 나도 그래도 오토라는 얘기는 해야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판매사 유지를 계속 하다 보면은요, 내가 물건을 사고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문 들어오는 것만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하루에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나올지 몰라요. 정말 재밌는 게 제가 다이아 이제 오토 세일즈가 된 계기가 지금은 사업을 안 하시는 분인데 미친 사람 하나가 나왔었어요, 중간에.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나왔는 줄 아세요? 이제 지금은 최아름 국장이 사업을 하지만 제 파트너 최아름 국장 아시죠? 사회보는 최아름 국장이 커피숍을 하고 있을 때 사업을 안 할 때 최아름 국장한테 제가 9개월을 갔어요. 그 커피숍에. 그러니까 애터미를 알았겠죠? 최아름 국장 남편도 애터미를 알았겠죠? 최아름 국장 남편이 회사에서 애터미 얘기를 하고 있었어. 뭔지도 모르면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 일을 배우러 온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단계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잘 몰라요. 이러니까는 혹시 그거 알아보면 어디로 가면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대구대명센터에 가서 김은혜라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 강의가 끝나고 제가 이제 내려오는데 누가 나한테 막 걸어오더니 혹시 김은혜 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니까는 서상민 씨 소개로 왔는데요. 근데 난 서상민이 누군지 몰라. 나중에 봤더니 아름 국장의 남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 국장이 사업자가 아니니까 저도 몰랐죠. 서상민 씨요? 이러니까 저 맞아요? 제가 이랬더니 막 뭐 자기가 냉장고 청소를 배우러 갔는데 설명하니까 내가 이제 남편 직업은 알고 있었으니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앉으세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과거에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셔. 그런데 자기 회사도 애터미와 정말 비슷한 회사였는데 5년 만에 회사가 망했대요. 근데 이런 회사를 찾고 있었대. 그런 사람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미쳐가지고 다음날부터 20명씩 막 가입을 하면서 나를 창원으로 맨날 불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막 허름한 곳에 장소를 얻어가지고 사람을 20명, 30명씩 앉혀놓는 거예요. 그분이 나오면서 나는 초대를 정말 못했는데 그분이 막 초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토가 되고 다이아 유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이아 유지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제 내가 판매사를 계속 보내야지.
나도 같이 뛰면서. 제가 리더스에 빨리 들어간 이유는요. 오토 세일즈가 됐을 때 멈추지 않고 포인트를 계속 나도 오토 세일즈 유지하듯이 뛰면서 다이아 유지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이아 유지, 샤론 유지를 안 하시는 이유는 본인이 그만큼 뛰면서 제품 소진할 자신이 없어서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표가 있다면. 사실 다이아 이제 오토 판매사가 돈으로 가지고 포인트 후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오토 판매사라고 해봤자 뭐 200만 원, 300만 원밖에 더 해요. 그러니까 뛰셔야 돼요. 제품을 소진하셔야 된다고. 진짜 수억 쌓아놓고 계시는 분 아니면 근데 가끔씩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직급을 돈으로만 계속 가시는 분이 계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직급 유지를 하라는 건 도전을 하라는 거는요. 뛰라는 거예요. 그만큼. 목표를 잡고. 근데 내가 250만 포인트, 500만 포인트 하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20만, 30만, 50만 포인트라도 목표를 잡고 뛰세요. 자, 나의 전체 성공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1,000만 원을 벌겠다. 언제까지 세일즈가 되겠다. 언제까지 샤론이 되겠다. 전체 목표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매일매일 데일리 목표. 내가 오늘 몇 명을 만날 거고 몇 명한테 거절을 받을 거고 몇 명한테 내가 얼만큼의 포인트를 해낼 거고 이런 세부적인 목표를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시간 해야 되는데 지금 1시간이 넘었네요. 1시간이 다 돼가네요. 빨리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옥탑방의 문제아들이라는 TV에 나온 건데 다이어트 할 때 이걸 하면 5배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본대요. 근데 정답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회장님께서 생생하게 꿈꾸라 그러죠. 인생 시나리오 쓰라고. 결국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많이 경험했거든요. 애터미를 하고 나서. 제가 1년 정도 2014년 애터미 사업한 지 한 10개월 정도 됐을 때 2014년 1월부터 매일 인생 시나리오 썼어요. 매일. 왜냐면 세미나 다니니까 이석윤 박사님이 인생 시나리오 적어놓고 벽에 붙여서 매일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썼어요. 저는 인생 시나리오를. 근데 그게 엄청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제가 2014년에 인생 시나리오 매일매일 쓴 거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3개를 썼는데 이제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그 인생 시나리오 책자에다가 제가 3가지 큰 목표를 썼는데 그중에 1개가 안 이루어지고 2개가 이루어지는데 1개는 나중에 이루어졌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다. 2번째,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된다. 3번째, 10kg를 뺀다.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제가 그거를 2014년 1월에 발표할 때 엄마가 욕했어요. 야, 무슨 겨우 5판인 애가 리더스에 들어가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스피치를 듣고. 그래서 내가 안 될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5판이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내년에 리더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제가 그해 리더스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샤론이 되자마자 샤론 유지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리더스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2014년 9월에 샤론이 됐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4번 또 이제 4달이죠. 4달 동안 샤론 유지를 4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거든요. 샤론 유지 하려면은 대부분 직급 유지를 못 하시는 이유가 내 파트너한테 팀장들한테 팀장 유지 좀 해보세요 하고 땡. 전 팀장이 가만히 있으면 그 밑에 판매사를 제가 찾으러 다녔어요. 대전도 가고 목포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갈 수 있는 데 다 갔어요. 그래서 저는 교통비가 정말 많이 들어갔거든요. 막 전국을 돌아다니느라고. 그리고 이제 해외가 나온 다음에 해외를 되게 많이 다녔는데 여기 해외 라인이 혹시 있는 분들은요. 해외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외 라인이 성공한 이유는요. 저는 오토 판매사가 된 해외만 나가요. 그리고 한국을 오시는 분들만 나가요. 그냥 나한테 여기 좀 와주세요. 뭐 좀 지원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해외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협소해요.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장격제할 수 있는 리더가 나오지 않으면 못 커요. 못 큽니다. 그래서 해외라고 무조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외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호주 리더가 한국을 3번을 왔었고 오픈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을 3번 온 다음에 대신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지원을 다 해드렸죠. 버스도 대절을 해드리고 그 다음 그분이 이제 오토가 되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호주를 거의 1달에 2달에 한 번씩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성 있는 씨앗을 보고 키우셔야 돼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눈도
키우셔야 되고. 어쨌든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럼 내가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안 된다고. 난 당연히 성공하지. 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자, 기본 원칙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A코어 리스트대로 하는 거예요. A코어 리스트는요,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제가 리더스 클럽 되고 나서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크라운 마스터 되고 나서 한 8개월을 쉬셨어요. 강의도 안 하시고. 그 다음 다시 복귀를 하셔서 전국에 있는 각 산하 센터를 한 번씩 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센터도 한 번 오셨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다 힘들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 그런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대요. 그러면서 A코어 리스트를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이거 아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트워크를 해본 적도 없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는 A코어 리스트는 애터미 성적표야. 앞으로 A코어 리스트를 체크해오지 않는 파트너하고는 상담해주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A코어 리스트는 애터미의 성적표입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사진 찍어 놓으시고 기억하세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꿈과 목표 설정이 안 되신 분은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꿈과 목표 설정 하신 다음에 결단을 하시는 건데, 결단은요,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를. 내가 할 수 있는 것. 일단은 결단을 하려면요, 주도적이어야 돼요. 주도적이지 못하면 결단을 못해요. 나 애터미 세미나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옆에서 남편이 계속 뭐라고 해. 왜 가냐고. 그래서 안 가. 이건 주도적인 게 아니거죠. 이혼할 각오로라도 가야죠. 저는 애터미 사업 시작하고 남편이랑 같이 시작했지만 처음엔 좀 의견이 안 맞았어요. 왜냐면 나는 미쳤고 남편은 덜 미쳤어. 그러니까 자꾸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자꾸 논쟁을 하면 싸움이 되니까 그냥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제가 일을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세미나를 다녀야 되니까 아이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촌 언니한테 아이를 맡겼어. 유지한 본부장이었어요. 그때 유지한 본부장 사업하기 전이었거든요. 애 좀 키워달라고.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어요. 유지한 본부장이. 그래서 일요일 밤에 유지한 본부장님네 애를 데려다 놓고 나는 금요일에 찾으러 갔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애를 왜 남의 손에 키우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어떻게 하냐고.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트러블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막 계속 싸웠으면 사업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이게 싸우니까 진이 빠지니까 그냥 대답을 안 하고, 내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왜 애를 남의 손에 키우냐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랑 같이 일요일 날 사촌 언니네 가서 있다가 금요일 날 집에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주말 부부를 한 거죠. 본의 아니게 주말 부부를 해서 저도 이제 같이 가서 살았어요. 언니네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낮에 이제 애를 왔다 갔다 맡기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고 결단을 하면은요,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이걸 헤쳐나갈 방법을 찾는 거다고요. 내가 세일즈 도전을 하려고 마음 먹었어.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 그럼 열심히 팔면 되죠. 열심히 팔려고 하다 보니까 집에 좀 소홀해져. 안 그래도 이제 공영원 본부장도 집안일, 뭐 청소 이런 거 가지고도 막 꼬투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 괜히 꼬투리를 잡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더 일찍 일어났어요. 6시에 일어나던 거 5시에 일어나서 집안일 해버리고.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을 사니까 나중에 저한테 스폰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폰서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반년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사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라고 사업하면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아주 많았죠. 정말 이부 뒤집어 쓰고 운 적도 많아요. 근데 절대 파트너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고. 그래서 파트너들은 제가 되게 술술 잘 풀리는 줄 알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너처럼 사건 사고 많은 사나도 처음 봤다. 저한테 맨날 그러세요. 저처럼 사건 사고 많은 사나도 처음 봤는데 너가 되는 건 너가 참 그걸 별거 아니게 넘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되게 많이 인정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니? 이러면서 막 우리 엄마는 흥분해 있어. 화가 나가지고. 그럼 제가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러거든요, 엄마한테. 그리고
저는 제가 가장 많이 한 대가지불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가 이제 돌 되기 전에 제가 애터미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빨리 성공하자 이 생각이 좀 컸어요. 우리 아이가 뭔가 알고 나면 자꾸 이제 더 칭얼거릴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준서야,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어떤 집에 살고 싶니? 네가 장난감 이거 갖고 싶지? 너 이거 엄마 사줬으면 좋겠어? 안 사줬으면 좋겠어? 맨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엄마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유, 엄마가 일하느라 너를 돌봐주지 못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아이 마음속에도 그게 응어리로 남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어린이집 가니까 너무 재밌지.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항상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주말에도 어린이집 가고 싶다고 가방을 메요. 이제 그게 교육이 된 거야. 어제도 제가 6시에 데리러 갔는데도 왜 이렇게 일찍 데리러 왔냐고. 우리 애들이, 쌍둥이들이. 지금 자기 책 보고 있었는데 너무 일찍 데리러 왔다고. 언제 데리러 가도 일찍 데리러 왔다고 뭐라고 해요. 우리 애들은. 다행히 쌍둥이들이라 또 잘 노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큰애 밑에 애들이 쌍둥이들인데 제가 아이가 하나였을 때는 제 파트너들 중에 아이가 둘 이상인 분들이 그러니까 사람은요 원래 합리화를 시키고 핑계를 잘 대요. 본부장님은 애가 하나잖아요. 저희는 애가 둘이라서 셋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애를 셋을 낳고 나니까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고 그게 바로 결단이겠죠. 그리고 이제 명단 작성을 하셔서 명단을 보시고 초청을 하시고 그 초청하신 분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시고 후속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 모든 게 이 A코어 리스트에 담겨 있어요. 자, 책 읽기. 뭐 책 읽기 한다고 사업이 잘 되겠어? 잘 됩니다. 책 읽기는요, 태도 변화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을 봐요. 이제 사실 맨 처음에 이덕우 임페리님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으라고 하셨는데 전 그건 다 읽었어요. 근데 인간관계론을 읽어보니까 성경과 일맥상통입니다. 인간관계를 나오는 내용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보는 거로 책 읽기를 대체하는데 1시간도 아니에요. 15분. 그냥 화장실에서 큰일 보실 때 좀 보시고 이제 책을 항상 화장실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요즘에 전자책도 되게 잘 돼 있으니까 핸드폰 같은 데 집어넣어 놓으시고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추천도서 1번으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인간관계가 나 혼자 잘 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교통사고도 나 혼자 운전 잘한다고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단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의 불찰로 트러블이 생겼어도 그냥 그거 가지고 화내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어쩔 수 없다 하고 기다리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싸워버리면 다시는 나한테 못 오거든요. 파트너든 스폰서든. 근데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파트너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어요. 그냥 저한테 욕하신 분들은 있는데 그러면 저 술 먹고 저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막 이러신 분도 계세요. 아니 열심히 후원도 해드리고 지원도 해드리시는데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뭔가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면 어디다가 풀 데가 없잖아요. 스폰서한테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술 먹고 욕해도 그냥 그럴 땐 조용히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전화를 그냥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끊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먼저 부탁하는 건 어지간하면 거절 안 해요. 제가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줘요. 근데 본인들이 눈치 봐서 바쁠 거라고 생각해서 연락 안 오시는 분들은 많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하면은요, 쫓아다니셔야 돼요. 저는 제가 되게 사나에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저 조금 더 해도 괜찮아요? 네, 벌써 17분이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네, 이거는 그냥 이 내용은 패스할게요.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책 읽기 하시고, VOD 시청은 동기부여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요. 미팅 참석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시스템이죠. 그리고 애용 못 하시는 분들은 전달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만들 때 혹은 파트너가 들어와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애용이에요. 제품으로의 초대. 애용자를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후속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STP, 사업 설명인데 이거 마이크 잡고 센터에서 1시간 하는 사업 설명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무슨 길거리에 컨택하러 갔는데 사업 설명을 어떻게 1시간 동안 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 쇼더 플랜이에요. STP의 약자가 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전달을 하고
너는 요즘 어떠니? 너는 뭐 사는 게 괜찮니? 물어보면서 이 사람을 소비자로 만들 것인지 사업자로 만들 것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 전달, 제품 전달하셔야 되고 상담, 스폰서와 항상 상담하세요. 근데 스폰서가 상담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해해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스폰서랑 상담이 안 될 경우에는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도 상담할 스폰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하나님이거든요. 저는 기도해요. 상담 대신에. 근데 초창기 때는 지금은 제가 스폰서랑 상담을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미 로열이니까. 근데 제가 리더스였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스폰서들한테 제 일거를 매일 보냈어요. 답이 있든 말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보다 보면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한마디씩 하세요. 누군가는.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어도 스폰서하고 상담하는 거 중요하고요. 스폰서는요, 나한테는 스폰서가 몇 명 없지만 스폰서한테 파트너가 수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필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을 봐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는 나를 돌아보지 않아 하면서 속상해 하실 필요 없어요. 제 밑에 국장님만 수십 명이거든요. 그럼 판매사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하루에 제가 먼저 생각해서 제가 먼저 연락하는 파트너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다 커버를 못 한단 말이에요. 판매사는 뭐 수천 명, 수만 명이겠죠. 뭐 저도 몰라요, 몇 명인지. 제 밑에 회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오늘도 몇 명이 가입됐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스폰서한테 먼저 상담 요청을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거절당하더라도 지급 계획도 얘기하고 나의 목표를 얘기하고 그냥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폰서들도 그걸 원할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실리 쌓기. 이더구 임페리님은 이걸 4글자로 요약하셨죠. 미인 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요거를 항상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에이코어 리스트가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중요하게 부각된 이유. 이더그 임페리얼님은 성공의 8단계보다 요즘 에이코어 리스트를 더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 이유는 지금 시스템의 부재이기 때문이에요. 온라인 시스템밖에 없잖아요. 온라인 시스템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습관이요. 이거는 이제 그 런던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습관이 형성되는데 66일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했을 때 66일이야. 에이커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이거를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걸 66일을 해야 이게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작성하다가 말고 3일 작성하다가 말고 하지 마시고 에이커 리스트,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애터미의 성적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더그 임페리얼님이. 그럼 30일 동안 이걸 전부 다 동그라미로 채우시면 여러분들은 100점이에요. 100점짜리 성적표로 3년 애터미 학교 졸업하시면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다. 100% 성공합니다. 에이코어 리스트를 체크하다 보면 내가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보이기 때문에 스폰서랑 상담할 것도 없어요. 알아. 스폰서님 제가 책 읽기를 잘 안 해가지고 안 되나 봐요. 스폰서님 저는 소비자 전달을 잘 못했네요. 본인이 왜 안 되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이코어 리스트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플러그인 하는 건 기본이에요.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은 복제 사업입니다. 내가 파트너 나오면 그제서야 시스템에 합류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복제가 안 돼요. 평소에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날 굿모닝 애터미, 목요일날 원데이 세미나 있잖아요. 제가 이때 웬만하면 어디 가지 말고 들으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 어디 가도 만약에 내가 월요일날 네일샵을 갔어. 그러면 굿모닝 애터미를 틀어놓으라 그래요. 제가 이 방법으로 여러 명 가입시켰거든요. 가서 틀어놓으세요. 내가 눈썹을 하러 갔어. 거기서 원데이 세미나를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듣잖아요. 같이. 제가 깜빡하고 이어폰을 안 갖고 왔는데 저 이거 꼭 들어야 되거든요. 저희 온라인 세미나를 하는데 월요일, 목요일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줌 미팅도 다 켜놔요. 저희 파트너들은 어디에 가든. 제가 이어폰 없이 켜놓으라 그랬어요. 그게 싫으면 집에서 듣든가. 시스템에 나부터 플러그인 돼야 근데 만약에 목요일날 맨날 수다 떨었어. 친구 만나서.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사업자로 나오면 목요일 세미나 가져오래. 야, 너 목요일에 나랑 맨날 수다 떨었잖아. 이렇게 복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아직 파트너가 아닌 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가 3년 동안 사업하는 거 지켜보고 나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미쳐서 해야 되는 거라는 알았던 것처럼 저희 엄마는 3년 만에 리더스 클럽 들어가셨거든요. 저희 엄마도 굉장히 빨리 들어가신 거죠. 이제 케어해주는 스폰서가 없었던 거 치면은. 그러니까는 직스폰서가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출근할 센터도 없었고, 뭐 세미나를 안내해 주시는 분도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되는 게 애터미입니다. 본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욥기 22장 28절 말씀인데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나서 그 결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 결정한 길을 가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1시간 만에 끝내야 되는데 1시간 좀 넘게 했네요. 뭐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분들이 많고 다른 일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더 애터미에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